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야. 취미로 수학했다라고 해서 꼭 과학자인데 옛날에는 취미로 수학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한다 측면으로 가다 보니 이게 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들거든. 왜냐면 시험을 보고 배우고 강제로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강제로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 내용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탄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다 보면 좀 역사를 공부하는 측면에서 재미를 좀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 자연수가 왜 자연수인 줄 알아? 자연수? 자연스럽게 나와서 자연수인 거야. 옛날 사람들이 이제 물물 교환을 했어,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돌을 뭐 한 3개 있는데 나는 나무가 있어. 그래서 돌과 나무가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나무가 좀 더 가치가 높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나무 1개와 돌 3개를 물물 교환하자. 이런 물물 교환의 의미로서 이제 교환을 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게 불편하네 해서 나온 게 화폐고, 화폐가 나온 다음으로부터는 이제 점점 문명이 발달한 거겠지. 물물 교환이 점점 이렇게 약간 구체화가 됐을 거니까 식재료도 점점 다양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너희들이 이제 역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보통 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생을 해요. 강에 몰려들거든.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물물 교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자연수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생겼어.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을 표기하는 법은 달랐지만 다 있었어. 로마 그 유럽 쪽도 있었고 인도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인도 쪽에서 사용한 수학이 그 숫자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사용한 숫자와 아라비아에서 사용한 숫자가 이제 결합돼서 그거를 가지고 숫자를 좀 편하게 사용하게끔 만들어낸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어났다 해서 자연수라고 보면 돼. 볼게요. 2차 방정식, 판별식. 그래서 쌤은 그 대학 다닐 때 수학교육과 다닐 때 수학 4를 배웠거든. 수학 역사. 근데 배우는데 생각보다 좀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 좀 너희도 한번 재미를 느껴봐. 재미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이제 얘기 스토리를 진행하냐면 근해 공식을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해. 근해 공식. 얘에 대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때 a, b, c가 실수여야 해. 이 실수란 조건이 안 나와 있으면 판별식은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짝수 공식은 이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거든. 얘가 b가 홀수일 때 쓰는 공식이고 얘가 b가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인 거지. 근데 얘라고 하는 건 우리가 2번 쓰기 귀찮아서 한 번에 묶어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대로 쓰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주는 게 정확한 표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2번 쓰기 싫으니까 뿔마로 묶어서 써놓은 거라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때 만약에 abc가 실수야. 그럼 얘 실수지. 얘도 실수지. 그럼 얘도 실수겠지. 그러면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부호가 양수가 되면 요 값하고 요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과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이 같을 수가 없잖아. 양수니까요. 맞아? 그리고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부호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양수면 요거나 요거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니셜 D라고 표현하고요.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판별식. 뭘 판별하냐?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지. 그럼 두 근이 둘 다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네. 맞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얘도 0이잖아.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근이 어때? 같아지지. 맞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 중복된 근이라는 뜻이야. 중근. 두 근이 똑같아지니까. 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한 개 나온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음수면 요거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중3 때는 요때는 해가 없다 하고 넘어갔었어. 네. 근데 이제는 서로 다른 두 허근. 맞아.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짝수 공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부호를 가지고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숫자가 요걸로 한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나왔다고 쳐보자고. 그럼 너희가 이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려면 숫자가 너무 커져. 맞잖아. 근데 b 프라임 제곱으로 하면 숫자가 훨씬 줄어들거든.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 144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ac 하면 훨씬 숫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통째로 b제곱을 하면 24제곱을 해야 돼. 숫자가 훨씬 커지잖아. 그래서 짝수 공식으로 가능할 때는 짝수 공식으로 외워놓는 게 훨씬 낫겠다. 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판별식은 언제 쓴다? 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 판별식을 쓴다. 너희들한테 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알겠어? 물론 너희가 선생님 저는 그냥 근을 구할래요. 근을 구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를 구할래요. 상관은 없거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판별할 때는 판별식의 부호만 따져주면 된다. 기억해둬요. 인정하죠? 눈 뜨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근의 개수를 판별해라 한다면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부호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부호를 따져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지 근데 중근, 안중근 아니고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범위들을 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짝수 공식으로 해도 돼요. 얘기하고 있는 거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너희에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식이 나왔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랑 똑같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돼야 돼를 의미한다. 인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너희에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나왔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래 만약에. 그러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 되게 하는 a 값 a가 4가 되면 얘는 완전제곱식이 된다. 볼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x 더하기 2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자자자 뭐 거기서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뭐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판별식 해가지고 근을 판별하시오. 풀어줄까? 너희들 풀어보고 넘어갈까?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어. 여기를 그냥 넘어간다는 건 내가 뭐 아예 안 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필수 유형 문제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풀어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오면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판별식 부호를 따지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오케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볼게요. 여기 2차 방정식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해줘라. 얘기를 해준 거네. 1번. 그럼 x 개수가 짝수야 홀수야?
2의 배수지. 짝수지. 그럼 2로 나누고 제곱을 해. 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m제곱. 얘가 양수여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지. 전개 진행해주면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 마이너스 m제곱 돼서 얘하고 얘가 없어지니까 얘는 6m 더하기 9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구나 볼 수가 있고 9를 넘겨주게 되면 6m은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될 거고 6으로 나눠주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 초과가 됐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까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인정하죠? 2번 같은 경우는 얘가 0이 될 때일 거 아니야 이렇게 0 되는 거면 이거 같을 때니까 m의 값이 이거 재탕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3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범위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만 바뀌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중근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 안 어렵죠? 서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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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니까 괜찮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는 안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 판별식 한 건 괜찮아?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요. 양수한 거 괜찮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일이가? 그럼 전개한 다음에 m의 범위로 바꿔준 거야. 전개하면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 마이너스 m제곱. 그럼 m제곱하고 m제곱 없어지겠지. 얘가 0보다 크다가 있는 거니까 9 넘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6으로 나눴어. 그럼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돼요. 이게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범위가 되는 거라고. 2번 같은 경우는 중근 가질 범위라는 건 얘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0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같다로 답을 하지 이렇게.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중근 갖는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0보다 작다로 변하지.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인정? 어려울 게 뭐가 있나 이게?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요. 이 멘트 무슨 멘트예요? k 값에 관계없이 맞아. 항상 성립. 모든 k에 대하여 성립. 의미의 k에 대하여 성립. 어떠한 k에 대하여 성립. 이 네 가지 멘트는 전부 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돼. 인정합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중근 가질 조건이라는 건 판별식이 0 돼야 된다 했었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식을 세워보시면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X계수가 짝수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2의 배수니까. 그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란다고. 이해가? 괜찮아? 정개해 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k제곱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남아있는 건 마이너스 2ak와 b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k의 개수에 해당하는 a가 0 돼야 되고 상수항에 해당하는 b-1이 0이 돼야 된다 보시는 거지. 그럼 a가 얼마고 b가 얼마 돼야 돼? a가 0이고 b는 1이 돼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져.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야.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야. 판별식 0이니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전개를 싹 다 해서 판별식 세워놓고 전개 싹 다 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k 개수가 0, 상수항이 0. 인정? 다음 거 보자. 8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 했었지. 따라서 얘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건 얘에 대해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abc를 결정하는 건 항상 x제곱 개수, x개수 상수항 x제곱 개수가 a고 x개수가 b고 상수항 x가 없는 애들이 상수항 c인 거예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k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c가 k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까지가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아까 전에 중근 이게 뭐라 판별식이 0 돼야 된다 했었지. 인정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전개를 진행해주면 이거 전개한 게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0이다. 4k제곱 4k제곱 없어지고 k끼리 계산해주면 8k 마이너스 7은 0까지 7을 넘기고 8로 나눠주면 k의 값은 8분의 7이야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네. 따라옵니까? 괜찮아? 한주? 괜찮아? 소연이 괜찮아? 지금 맨 앞에 114페이지를 펴서 문제를 한번 펴보세요. 114페이지. 그러니까 2번 경우에는 얘가 짝수지. 그럼 b 프라임 제곱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4고 c가 7이잖아. 그럼 b 프라임이 얼마가 돼? b 프라임은 b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잖아. 제곱을 하면 4. 마이너스 ac는 그래서 0보다 작죠. 서로 다른 두 허들. 인정? 세 번째 거 x계수 짝수의 홀수야. 짝수. 그럼 b 프라임 제곱이 얼마가 돼? 144 b 프라임의 제곱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는 거야. 36.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28 36 4, 9, 36이지. 0이 나와서 중근이 남는다. 얘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c가 3이에요. 짝수지. b 프라임 제곱은 3. 마이너스 ac는 마이너스 3. 0 나오지? 중근. 얘는 양변에 10을 곱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럼 10을 전부 다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a가 3, b가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2인 상황이구나 보면 되는 거지. 그럼 b 프라임 제곱은? b 프라임 제곱은? 4. 마이너스 ac는? 6이요. 플러스 6. 0보다 크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다음 거는 전개를 좀 해줘야겠지. 그러면 2 가로 열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고 오른쪽에 x-3이고 전개 진행해주면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되고 오른쪽에 x-3인 상황인 거잖아.
왼쪽으로 다 넘겨주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는 0 되는 거지. 그럼 a가 2고 b가 3이고 c가 5인 상황이야. b제곱이 얼마야? 9. 마이너스 4a c는 마이너스 40. 그렇지.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마이너스 8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40. 0보다 작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인정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설명하는 걸로 하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응? 근데 되게 쉬워가지고 아마 할만할 거예요. 판별식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너희들 고3 때까지 계속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시작을 해볼게요. 별 내용은 아니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한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맞아요? 그러면 이 풀마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를 두 번 쓰기 귀찮아서 한 번에 써놓은 거니까 제대로 써주면 이렇게 두 번 얘 또는 얘가 해가 된다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어떤 심심한 사람이 이거를 이 두 근을 심심해가지고 더해봤다는 거야. 표정이 일그러지는데? 두 근을 더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두 근 더하면 요거 없어지지. 맞아요? 그래서 두 근을 더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된다고.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가 되어져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야 하면 뭔가 좀 애매하지? 표현이. 그래서 두 근을 얘네 둘을 하나를 알파로 주고 a 아니야 알파로 해야 돼. 왜? a는 이미 썼거든. 알파야. 이거 알파 쓰는 연습하세요. 헷갈리시면. 두 번째 근을 베타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분할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너희한테 만약에 이제는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왔어. 그거 하자. 근데 두 근의 합을 구하래. 두 근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만 계산하면 두 근의 합이 나오는 거야. 실제로 너희가 두 근을 구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 단원 이름을 근과 얘네들 근이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계수와의 관계. A, B, C. 계수.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을 계산하고 싶을 땐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두 근의 합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요번엔 또 심심해서 이번엔 곱해봤어요. 아 진짜 더럽게 할 일 없네. 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지? 두 근을 곱해봤어. 곱해봤더니 분모를 곱하면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분해가 되지? 그리고 분자를 곱해봤으면 합차 공식이잖아. 그래서 앞에 거 제곱,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근데 뒤에 거 제곱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괄호 열고 전개가 될 거야. 인정해요? 앞에 거 제곱하면은 b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빼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때 b제곱이 없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만나서 4ac가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4a로 나눠주면 a분의 c가 된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계산하는 건 a분의 c를 계산한 마이너스 2분의 9를 계산하면 두 근의 곱이 나온다. 오케이? 직접 두 근을 구해서 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귀찮잖아.
두근의 합을 계산해주세요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두근의 합이 나오고 두근의 곱을 계산해주세요 하면 a분의 c 값만 계산하면 두근의 곱이 나오고 훨씬 편하지. 마지막에 또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요번에 그만 심심해라. 두근을 빼봤어요. 얘에서 얘 뺐어. 그러면 분모는 2a분의 2a분의 똑같으니까 2a분의가 되고 분자는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b가 없어질 거야. 똑같은 게 빼지니까. 근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 개가 되겠지. 두 배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2로 약분시켜주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 이게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외워지면 근해 공식에서 여기 반쪽짜리야 이렇게 기억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근의 차예요. 그래서 너희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근의 합을 구해라, 두근의 차를 구해라, 두근의 곱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직접 두근을 구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를 구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랑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서 합, 차, 곱을 구하실 수가 있다고요. 두 근에. 그래서 너희가 이걸 정리하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두 근의 합을 구해라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을 구해라 하면 a분의 c를 계산하면 되고 두 근의 차를 구해라 하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황혁이 돈 얼마 있어? 저요? 지금 만원. 10,000원 있는데 내가 50,000원 있단 말이야. 그럼 황혁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차는 얼마예요? 4만원. 40,000원이지. 근데 마이너스 40,000원이라고 해 안 해? 만원이죠. 그래서 양수가 되게끔 보통 세팅을 해요. 이거의 차는 절대값을 씌워줘요. 근데 절대값은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상관없어. 왜? 2차 방정식 나오면 x제곱 계수가 보통 양수거든.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제 양수가 나오게 하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끝. 자, 여기 나온 거 한번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마이너스 5라고 했네. 그럼 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못 믿겠으면 두 근 직접 구해서 근의 공식 직접 구해가지고 두 근의 합을 계산해봐요. 두 근의 곱을 계산하고 싶으면 a분의 c를 계산하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5라. 두 근의 차를 구하고 싶으면 a분의 2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40 플러스 40. 루트 49는 7이어서 2분의 7 된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이것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했던 거지. 우리한테 만약에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계수가 1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2하고 3을 두 근으로 가져. 두근두근. 그리고 x제곱 계수가 3이야.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맞아? 그런데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라고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때 x계수에 해당하는 5가 뭐냐면 두 근의 합이라고. 6이 뭐냐면 두 근의 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갖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울 거야 라고 한다면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이라고 세울 수도 있지만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세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근데 얘를 나는 더 추천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자고. 2 더하기 루트 5와 2 마이너스 루트 5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보래. 그러면 두근의 합이 얼마야, 태연이? 두 개 더하면 4. 곱은? 곱창 먹고 싶다.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x제곱 개수가 1이고 합이 4고 곱을 마이너스 1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라고 세워주시면 마무리된다. 인정하겠습니까? 황혁이 이해가? 인수분해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